일단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지만 그래도 하드웨어 디바이스로 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 관심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집중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술적 발전이 굉장히 빠른 측면 혹은 보편화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접하는 측면에서 내년에 주목을 받아야 된다.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예측을 했지만 전기차는 반대로 오히려 전기차 혹은 전기차 연결된 어떤 배터리 시장이 내년이 치킨 게임이 일어날 수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제가 내년 전망을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핫했다가 요 근래 들어서서 성장세가 많이 멈췄죠. 예. 그 이유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일단 일차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각 정부들이 많은 지원금을 사용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다 종료가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외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심지어는 청소기 만드는 회사도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고 왜냐면 전기차 자체가 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었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보조금을 엄청나게 지급할 때 중국의 전기차,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 회사만 대략 전문가들이 추정한 한 1,000개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뭐 상상이 안 되죠. 중국 안에서만 전기차 회사가 1,000개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기차 회사가 중국의 보조금 끊기면서 혹은 시장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한 500개까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중국은 이미 치킨 게임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개의 중국만.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자, 그 상황이었고요. 그게 경쟁 업체들이 늘어났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전기차의 어떤 그 공급하는 공급 물량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일시에 또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간 거죠. 그런데 소비자 측면에서는 어떤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가 나오고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 소비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리니어하게 계속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가 움직이는 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트렌드 세터들이 움직여요. 네, 이 트렌드 세터들이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좀 엣지 디바이스를 좀 좋아하는 리스크는 좀 있지만 왜냐면 뭐 인공지능도 그렇지만 전기차나 이런 미래의 새로운 어떤 기술들, 새로운 장치들은 처음에 나올 때 완성도가 완전히 우리가 기존 산업에서 느끼는 기존의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에 느끼는 수준의 완성도를 갖지 않거든요.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뭐 배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리스크들을 내가 감당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그 기술을 남들보다 먼저 써서 여러 가지 이득을 얻겠다고 하는 초기 진입자들이 있습니다. 이 진입자들의 구매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지금 성장세가 멈춘 겁니다. 1차적으로. 예. 그런데 공급은 늘어나니까 공급은 후행하죠. 그래서 미스매치가 일어나면서 지금 시장이 그런 모양을 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큰 공급 업체인 테슬라가 벌써 이걸 눈치를 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매출을 유지하거나 혹은 순이익이 떨어지는 것을 디펜스 하려고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뭘 하겠습니까? 가격 인하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의 대혼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1차적인 대세적 성장기가 끝난 건 아니지만 1차적인 성장기는 지금 멈췄다. 멈췄다기보다는 거의 완숙기에 도달했다. 뭐 이게 더 표현이 나올 것 같네요. 치킨 게임에 돌입하는 기업은 대부분의 전기차 시장이 다 전기차 업체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이미 시작이 됐죠. 치킨 게임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선두주자가 가격을 내리는 거거든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자가 가격을 내리면서부터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후발 주자들은 거기에 대한 경쟁력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의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 치킨 게임 한번 일어나면 반절로 줄어서 500개이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기업도 작년 한 해에 전기차를 판매한 거 보면 몇백 대밖에 판매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수십만 대씩 생산하는 전기차 기업이 가격을 계속 내리면 그냥 치킨 게임이 전부 다 몰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이루어지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전기차 시장의 치킨 게임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전부 다 치킨 게임에 지금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네, 이제 전기차 시장이
트렌드세터들이 성숙기에 들어가 버리니까 공급 물량이 후행적으로 가서 마치 비핵계처럼 이제 시장에 이제 그 치킨 게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기차 생산의 공급을 보고 후행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산업이 뭐냐면 그게 배터리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장이 치킨 게임의 블랙홀에 빠져들면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배터리 시장도 치킨 게임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좀 예를 또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그 시장에서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만들어내는 이 공급 물량들만 가지고도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하는 양보다 지금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다가 이제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를.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생산량이나 만드는 계획들을 보면 사실 2025년에 계속해서 그게 뭐냐면 2023년, 4년, 5년 계속 전기차 수요가 과거에 몇 년 동안 증가했던 추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각국은 그렇게 가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은 다르거든요. 예, 트렌드 세터만 움직이고 나머지 분들은 좀 더 기다리는 거죠.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성장세가 갑자기 멈추기 시작하니까 이미 계획은 발표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생산도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배터리 공장을 늘렸는데 이게 미스매치가 떨어지면서 배터리 시장도 지금 공급 과잉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서 2025년 생산하는 그 물량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 공급하는 전기차 이 숫자하고 미스매치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배터리 산업도 공급 과잉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치킨 게임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또 치킨 게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하나가 더 있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면 내년에 보통은 이제 여러 분석을 하면 경기 침체는 기준금리 인상 기간보다는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고 유지되거나 혹은 기준금리 인하를 한 시점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올해는 긴축에 의한 발작들이 많이 일어나는 충격이었고요. 그다음에 한번 기술적 반등 뭐 이런 것도 일어나서 조금 안정세로 갔다가 다시 기준금리 인하하는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 그런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면 보통은 이제 저는 내년 한 3, 4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기 침체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2025년 실물 경기 침체가 가면 그것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면 지금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시장에 안 그래도 그게 없어도 치킨 게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게 일어나서 그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훨씬 더 이게 가속화될 수 있고 그 여파가 굉장히 커지고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나 배터리 시장은 사실 지속적으로 대세 상승,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년 혹은 내후년의 이 치킨 게임은 이렇게 거꾸로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대세 성장을 하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히려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 혹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서 그 치킨 게임이 가속화된다면 그 시장 자체에서의 어떤 혼동성은 있겠지만 그 기간, 그 치킨 게임이 일어나는 기간 혹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기간이 한 2, 3년 되겠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전기차나 혹은 배터리 영역, 배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 수요 대기자들이 우려하는 예를 들면 배터리 안정성이라든지 배터리 어떤 에너지의 밀집도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능의 어떤 그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리스크 때문에 시장 그것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아무리 많이 보급돼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10% 미만이거든요. 아직도 90% 이상의 잠재적 고객들이 있죠. 근데 그 고객들은 그런 안전성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2, 3년 동안 치킨 게임이 이루어질 때 기술 발전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시장에서 혹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가장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혹은 현재 일어나는 열폭주 문제에서 그 안전도의 민감도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 2025년, 2026년이면 상용화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성능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생성인공지능이 내년부터는 전기차 시장에 전기차에 탑재가 돼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기차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역도 많아지고 또 그게 전기차의 어떤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에서는 치킨 게임이 막 이루어지고 뭐 경기 침체가 와서 막 혼란이 있고 파산하는 기업이 막 나오지만 밑에서는 기술 발전이 쭉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살아남는 기업은 오히려 그 다음에 수요 대기자들이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점프를 할 수가 있죠. 그때 살아남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시장은 사실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치킨 게임이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 거꾸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공급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가 치킨 게임 때 정리가 된다. 오히려 시장이 좀 더 안정적인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정리하는 기간이 바로 이 치킨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계시는 이런 전기차나 배터리 회사에서 아주 세계적 강자라는 지금 인식되고 있는 그 기업들은 주가에 부침은 있겠죠. 왜냐하면 공급 문제가 있고 뭐 매출도 좀 떨어지고 경기 침체도 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가에 부침은 있겠지만 살아남는다면 훨씬 더 그 다음에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치킨 게임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프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